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랩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한은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3D Human Object Interaction Synthesis 라는 주제로 두 개의 논문을 다룰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논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두 번째 논문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이제 초이스라는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모델 이름을 정한 논문으로 이번 ECCV 2024년에 오럴로 선정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 태스크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Human Object Interaction을 생성하는 그런 논문의 경우에 보통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 이제 오브젝트가 좀 움직이는 경우에 오브젝트의 움직임까지도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텍스트 컨디션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생성을 하게 하고요. 추가적인 컨디션으로는 뭐 오브젝트 모션을 컨디션을 주거나 아니면 3차원 공간을 컨디션을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설정한 태스크가 살짝 다른데요. 해당 논문은 사람의 모션뿐만 아니라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브젝트의 모션도 생성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3차원 공간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챌린지로 꼽는 것은 사람 모션도 생성하는 게 힘든데 그거와 동시에 좀 싱크가 잘 맞는 오브젝트 모션도 생성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또 3차원 공간의 경우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경로를 잘 찾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이스란 논문에서 제시한 솔루션으로는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웨이포인트를 먼저 찾자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을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language description,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걸이를 들어 올려서 옆쪽으로 옮겨라 라는 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오브젝트의 이제 모션, 포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저 초록색 점들이 좀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정하는 웨이포인트인데 이것도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싱크로나이즈된 오브젝트 휴먼 모션을 생성하고 그것이 컨디셔너로 들어간 텍스트와 웨이포인트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관련된 논문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련된 태스크로는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는 방금 앞서서 현빈 선배께서 소개해주신 그런 테스트와 동일한데요. 어떤 랭귀지 디스크립션이 컨디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의 모션만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MDM처럼 어떤 디퓨전 모델 기반의 모델들이 좀 많고 또 아까 보여주셨던 MMM처럼 VQV에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금 초이스라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오브젝트와의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씬과 함께 인터랙션하는 태스크가 또 따로 있는데요. 근데 많은 연구들이 어떤 스태틱한 오브젝트가 있는 씬을 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먼과 오브젝트가 인터랙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 논문들이 대부분 좀 작거나 정적인 물체를 다루거나 혹은 어떤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들어간 입력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10개 프레임을 주고 그 다음 프레임을 생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팅인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초이스란 논문과 비슷한 시점에 나온 다른 논문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CDHOI라고 CVPR 24년도에 역습된 논문이고 두 번째는 HOI-DIFF라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제가 이후에 시간 조금 나면 잠깐 설명을 드릴 모델이기도 한데요. 해당 저자들은 이제 초이스가 다른 논문들과 이제 시스템적으로 다른 측면으로는 텍스트 디스크립션만 컨디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의 그 스파스한 웨이포인트도 입력으로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고 또
이제 하나 좀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셋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HY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behave가 아니라 full body manipulation이라는 데이터셋인데 해당 저자들이 이전 웍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입니다. 본격적으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각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표현 모션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관절의 위치랑 로테이션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SMPL 모델을 사용합니다. 오브젝트 모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센트로이드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물체의 지오메트리의 경우에는 BPS라는 representation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GIF랑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 메쉬를 표현을 할 때 그 메쉬의 모든 벌텍스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가 있고 그 구에서 베이시스 포인트로 쓰고 싶은 그 포인트들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각 메쉬까지 가장 가까운 메쉬까지의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고 그렇게 매저한 그 벡터들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메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1024개의 베이시스 포인트를 잡아서 1024 by 3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델의 구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백본이 유넷이 아닌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쓴 대표적인 휴먼 관련 모델이 이제 MMM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면 인풋으로는 사람과 물체의 초기 위치, 그리고 물체가 지나가야 할 스파스한 웨이포인트,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텍스트 입력이 있고 생성하는 것으로는 사람과 오브젝트의 모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오브젝트와의 인터랙션을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 양손이 물체에 닿는지 아닌지에 대한 컨택트 라벨도 예측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인풋 컨디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오브젝트 웨이포인트를 어떻게 뽑느냐라는 점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갖다가 스파스한 웨이포인트를 뽑는다고 합니다. 어떤 충돌이 안 일어날 만한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스파스하게 어떻게 뽑냐라고 하면은 30프레임마다 2D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뽑고 맨 마지막에서는 3D의 포지션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오브젝트의 웨이포인트랑 휴먼 스테이트, 오브젝트 스테이트를 다 합쳐가지고 모션 컨디션 S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는 딱 첫 프레임만 있고 오브젝트 웨이포인트는 중간중간 있으니까 그 빈 부분은 제로로 놔둔다고 합니다.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는 아까 네. 이 오브젝트 포지션이 그냥 D축을 제외한 바닥 좌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물체를 들고 움직이면은 사람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위치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가는 경로는 2D로만 표현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물체를 어디다 놓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러 3D를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에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습니다. 근데 D가 뭐였죠? D는 그 휴먼 바디를 표현한 디멘전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렸던 BPS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시각축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텍스트는 클립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추출하고요. 트레이닝에 들어갈 때는 이제 모델의 어떤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나 휴먼 모션에 대한 컨디션, 오브젝트 모션에 대한 컨디션뿐만 아니라 그 모델 내에서 사용할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터가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휴먼 모션, 오브젝트 모션, 컨택트 라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컨택트 라벨은
오른손과 왼손의 컨택트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핸드와 오브젝트의 컨택트를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측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디퓨전 모델이다 보니까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해당 식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디퓨전 기반 모델에서 많이 보셨을 식이고, 과정도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보통 다른 도메인에서는 뭔가 그 민을 예측하거나 또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인데, 휴먼 도메인에서 디퓨전을 쓴다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노이즈가 아니라 그 모션 자체를 예측하는 편입니다. 로스로는 이제 그냥 디퓨전 모델이 다른 데서 사용하듯이 예측한 값과 GT 값을 비교하는 로스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오브젝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지오메트리 로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해당 로스는 그 특정 시점의 물체의 vertices 위치랑 우리가 예측한 vertices 위치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때 이제 vertex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를 나타낼 때 1024개를 샘플해서 썼는데, 그 중에서 다시 100개를 뽑아서 비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로스로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한 HY 합성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사용이 된 이제 가이던스를 쓴 이유로는 왜 로스텀을 안 쓰고 가이던스를 쓰냐라는 저자들의 서술로는, 로스를 쓸 때 각각 자기네들이 줄여놓은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계산이 비싸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닝도 느려지고 로스 간의 웨이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택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었고요.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으로는 reconstruction guidance라는 방식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classifier guidance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이즈 값을 perturbe하는 반면에 reconstruction guidance는 모델이 예측한 prediction 자체, 클린 데이터 자체에 perturbe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식에서 얼마나 perturb 할지를 결정하는 저 함수 f를 해당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합으로 제안하고 있고, 가이던스를 줄 때는 초반 디노이징 스텝 같은 경우에는 좀 노이즈한 모션들이 많아서 후반부 10번만 가이던스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이던스로는 핸드 오브젝트 컨택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잡아서 움직이려면은 그럼 물체랑 손이랑 맞닿아야 해서 그런 컨택을 잘 해라라고 하는 가이던스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L과 R 서브스크립션은 이제 left hand, right hand를 나타냅니다. 어떤 핸드 포지션이 있을 때 그거에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 메쉬 위에 포인트가 있고, 그러면은 그 손이 맞닿아야 하니까 그 간의 간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오른손만 잡을 수도 있고 왼손만 잡을 수도 있고 양손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델에서 이제 컨택트 라벨을 예측했을 때 그것이 0.95초가, 그러니까 컨택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손에만 적용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이 그 지면에 잘 닿는지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는 제가 MMM 예시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박스친 부분에 보시면은 발이 허공에서 좀 뜨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게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에 좀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이런 풋 플로팅 또는 호버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고,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 중에 더 높이가 낮은 발을 지면에 닿는 발, 서포팅 풋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어떤 threshold보다 낮게 되도록 설정을 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Object Floor Penetration Guidance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은 발이 지면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아까 Z축으로 판단하는데, 오브젝트도 이제 밑으로 페네트레이션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바닥을 G는 0이라고 두고 오브젝트의 vertex 맨 아랫부분이 그 아래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끔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오브젝트 벌텍스 로스 같은 걸 줄 때 1024를 다시 100개로 샘플링해서 썼다고 했는데, 이유가 그냥 단순히 컴퓨테이션을 줄이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굳이 더 줄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논문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테이션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HY 논문들도 그렇게 많은 벌텍스를 써가지고 위치를 계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100개나 1024개나 벌텍스 레벨 에런 로스면은 컴퓨테이션이 그렇게 파스트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서 좀 신기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단 제가 이야기에는 지금 방금 슬라이드랑 이 슬라이드랑 설명할 때 중간에 스텝이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네. 앞에는 사실 디퓨전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네, 코스였고, 뒤에는 샘플링 할 때 가이던스를 말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저기서 이제 왜 로스 텀을 안 썼냐 이 말은, 그러니까 저런 아까 말해준 뭐 페네트레이션 로스 이런 것들을 학습 중간에 쓰려면은 이제 디퓨전을 샘플링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익스펜시브 해서 안 썼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학습 때 안 하고 샘플링 타임, 테스트 타임 샘플링 할 때 저런 가이던스를 주고 샘플링 했다라고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트레이닝과 샘플링 넘어가는 것을 생략해 보네요. 이제 실험 파트인데요.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ull Body Manipulation이라는 데이터셋으로 전 논문인 이제 오모모라는 또 다른 HY 합성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고요. 여기서 이제 15개 정도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초이스라는 논문이 Articulate 오브젝트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2개 정도 빼고 나머지 오브젝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테스팅용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는 3D Future라는 Furniture? 3D Future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해당 데이터셋은 이제 3D 모델만 가지고 있어서 이 모델에 해당하는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Full Body Manipulation에서 동일한 카테고리를 갖는 모션으로 같이 인테그레이트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HY 논문에서는 Behave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뭔가 지퍼가 있는 모션이 있고 스케일이 보다 작고 로코모션이 부족하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뭔가 본인 연구실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쭉 계속 유틸라이즈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티브 리저트에서 측정한 게 좀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매트릭을 짚고 넘어가도록 구성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브젝트 웨이포인트를 컨디션을 줬을 때 그 웨이포인트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하는 매트릭을 측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트 포인트랑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에서 얼마나 오브젝트 위치가 차이가 나는가 또는 웨이포인트 각각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계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0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전 사실 다른 인터리프나 MDM이나 오모 같은 세팅이 인풋이 다 다르고 시스템이 다 달라서 해당 시스템으로 맞게끔 개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모델이 가진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모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 모델이 오브젝트 모션을 주어주고 사람 모션만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모션을 다 GT나 아니면 뭔가 인터폴레이션에서 주어졌을 때는 다 0으로 뜰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매트릭이 0으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 본다면 초이스라는 논문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션의 퀄리티 측면에서 측정한 매트릭들은 앞서 이제 MMM 세미나에서도 보셨듯이 풋스케이팅이나 R 프리시션이나 FID 스코어도 매저를 하고 이제 풋 슬라이딩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왕 선배님께서도
질문을 주었었는데, 이제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그런 현상이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에서 많이 관측이 되는데, 그래서 인접하는 프레임에서 발이 얼마나 안 움직이나, 얼마만큼 안 움직이나를 측정을 한 게 풋 슬라이딩 스코어입니다. 다음에 이제 발이 땅에서 이제 많이 뜨거나 뭐 호버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발의 높이를 측정한 이제 H-fit이라는 매트릭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스코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이스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인터디프라는 맨 윗줄에 있는 모델이 그 fit 발의 위치가 좀 0.90으로 많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저자들이 서술하기로는 인터디프에서 이제 발이 땅 밑으로 내려가는 페네트레이션 현상이 좀 많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민하다 보니까 0.90이라는 낮은 수치가 나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과 오브젝트 인터랙션 퀄리티에 대한 측정치고 각각 이제 컨택이 일어나는 정도,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정도를 계측했습니다. 그래서 컨택이 일어나는 정도에서는 이제 해당 논문이 그 컨택 라벨을 같이 예측을 하는데 그게 이 손이 컨택이 일어나는 정도를 예측을 하니까 실제로 컨택이 일어나면 걔가 예측을 잘한 거고 근데 뭐 예측을 컨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예측을 못한 거니까 그런 정도를 이제 프레시션과 리콜, F1 스코어로 계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체를 들 때 그 물체 안으로 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물체를 SDF로 표현을 해놓고 그 안쪽 네거티브로 디스턴스가 매저될 때 매저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스코어로 이제 P 핸드라는 페네트레이션 스코어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건 다른 것이 더 좋고 한 경우도 있지만 초이스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GT 모션이 있으니까 GT 모션 간의 디퍼런스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MPJ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관절 위치를 재는 매트릭으로 사람의 모션도 애큐러시를 측정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두 개의 매트릭의 경우 오브젝트의 위치나 어떤 로테이션을 계측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서 GT와 디퍼런스 측정을 했을 때도 다른 논문들보다 확실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맨 왼쪽에 이제 인터디프라는 모델에서 오브젝트와 딱 밑으로 들어가는 오브젝트 페네트레이션이 관측이 되었고 MDM의 경우 뭔가 그 사람이 오브젝트와 컨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열에서는 사람이 이제 발이 땅에서 뜨는 그런 플로팅 현상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얼마나 다양한 모션을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같은 텍스트를 주고 웨이포인트만 다르게 찍어줬을 때, 오른쪽은 같은 웨이포인트를 찍어주고 텍스트를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디션을 다양하게 줬을 때 다양한 모션이 잘 생성이 되는가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3차원 씬 안에서 어떻게 잘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웨이포인트를 미리 뽑아놓고 그거를 모델에 태우는 형식이었는데 그거는 비슷하대. 그럼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한 번에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텍스트 입력이 들어왔을 때 GPT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인터랙션 해야 되는 오브젝트가 뭔지 이 오브젝트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뽑게 만들고 어떤 그 씬 포인트 클라우드에 라벨링 되어 있는 정보와 합쳐가지고 타겟 포지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씬 안에서 웨이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모델 입력으로 주어서 이제 HY 모션을 생성이 되게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소개였는데 혹시 중간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네. 딱 그 컨디션에 맞는 모델이 지금 없어서 다른 모델들이 웨이포인트 컨디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리임플리멘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 큰 열에 보면은 오모모를 세 가지 버전으로 리임플리멘테이션 했는데 그래서 뭐 GT 오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 웨이포인트를 GT 거를 줘놓고 사람 모션만 생성하게 만들고 오모 같은 경우에는 그 모션을 인터폴레이션에서 중간중간만 줘서 스파스한 웨이포인트를 주력해놓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임플멘테이션 했습니다. 최대한 뺄 컴페이지를 하겠다고 뭐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웨이포인트를 준 건 아마 이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보통 HY synthesis를 제가 퀄리테이티브 리저트를 좀 보면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뭐 그냥 의자에 앉는다던가, 한 바퀴 그냥 삥 돈다던가, 그런 식인데, 근데 실제로 사람이 오브젝트와 인터랙션 할 때는 멀리 걸을 수도 있고, 뛰댕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뭐 씬 안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로 웨이포인트를 찍어보자 하는 시도였던 것 같고, 실제로, 음, 웨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진짜 웨이포인트 찍고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있는 모듈들을 다 인테그레이션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보여준 게 이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같습니다. 지금 있는 뭐 패스 플래닝 모듈 갖다가 붙이면 작동하나? 그럼 뭐 작동한다. 그런 거를 컨트리뷰션 포인트로 적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논문 간단히 소개하고 세미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논문은 비슷하게 이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더 컨택에 더 집중을 하는 방식입니다. 웨이포인트는 없지만 어떤 랭귀지 디스크립션 들어왔을 때 다이나믹한 오브젝트랑 그거에 그 사람이랑 같이 모션을 생성하는 모델이고 어, 휴먼과 오브젝트의 모션 그리고 컨택트를 예측하는데 아까는 이제 손에만 컨택트를 가정했다면 여기서는 온 몸에 대해서 컨택트를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모델 구조는 똑같이 디퓨전 모델인데 여기서는 유넷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휴먼 모션, 오브젝트 모션, 그리고 컨택 세 가지 정보를 서로 묻히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세 번을 수행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 모션을 쿼리로 주고 나머지 정보를 키랑 밸류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를 쿼리로 주고 나머지를 키 밸류로 사용하고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묻힐 수 있는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잘 버무릴 수 있게끔 모델링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컨택이 일어날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오브젝트랑 이제 사람이 잘 컨택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모션 생성할 수 있게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브젝트 모션을 컨디션을 줬을 때 사람 모션만 잘 생성하는가에 대한 결과도 보였고 3차원 공간 안에서 사람이 잘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도 보였습니다. 단 이때는 이제 3D 씬이 좀 스태틱 되어 있어서 사람 모션만 있고 이제 오브젝트 모션은 생성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두 논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작게 몇 가지 있었는데 두 논문 모두 뭐 가이던스를 주든 아니면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에서 예측을 하든 어떤 컨택이 오브젝트와 인터랙션을 하는 데에서 좀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고 이것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정보를 빡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준 게 저는 조금 눈에 띄었는데 이제 그냥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어떤 사람 관련된 태스크에서는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모듈과 잘 어울려져서 내 모델을 하나에 쓸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위의 논문을 보면은 딱 봐도 얘는 뭔가 오브젝트랑 컨택을 좀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랫부분은 뭔가 그림이 예쁘죠. 그래서 전 논문인 오모모에서도 되게 티저 영상을 예쁘게 색감 좋게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논문보다 이거 하나 더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걸 보면은 역시 비주얼레이션을 잘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